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몸통 김만배 가짜 충격이라는 소식입니다. 야권의 윤석열 대장동 몸통 근거 윤석열 커피는 김만배 공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소위 윤석열 커피가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커피 주장의 배우는 사실상 김만배 씨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윤석열 커피는 김만배 씨가 2011년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대검 중수위 과장을 상대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의 근간이다. 뿌리가 흔들린 만큼 김만배 씨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다. 차근히 살펴보자 윤석열 커피 관련 의혹은 JTBC 보도를 통해 촉발됐다. 근거는 대장동 사업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었다. JTBC는 2022년 2월 21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며 대장동 자금책 조모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게 되자 김만배 씨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 씨가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 검사가 믹스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도 덧붙였다. JTBC는 2011년 당시 주임 검사는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욱 변호사의 관련 진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다. 김만배는 조우영의 수사를 어떻게 도와준 것인가요? 김만배는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K 검사장에게 조우영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중수부장이 C로 바뀌었는데 C 중수부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으로부터 돈을 받았나요? 네, 변호사 소개비 등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영이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진술해보세요. 조우영이 2011년 2월경 검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나왔고 그날 밤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조우영을 만났는데 그날은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조사 전에 김만배에게는 부탁을 했었는데 김만배가 아직 검찰에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김만배, 조우영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우영도 당연히 수사에 협조했을 것입니다. 조우영을 처음 조사한 검사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달랐나요? 처음 조사한 검사와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처음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땡형,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우영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누구인가요? 윤석열 중수위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검사가 믹스커피도 타주었고 그날은 화기애애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우영과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누구였나요?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한 검사가 윤석열 중수위 과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조우영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했었고 그 사람이 윤석열 중수위 과장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요약하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주장은 당사자인 조우영이 아닌 김만배로부터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에게 들은 말을 검찰에 진술한 것이다. 김만배 씨는 조 씨가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니 추측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우영 윤석열 만난 적 없다. 2021년 11월 24일 검찰 조사 때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는 이렇게 진술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석할 때 진술인이 만난 검사는 피검사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윤석열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진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남욱에게 그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는가요?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진술인은 남욱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 한두 달 지나서 피검사님이 저에게 사건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간단히 물어볼 게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러 와라고 해서 제가 혼자 대검 중수부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피검사님이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에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커피라는 단어를 들으니 갑자기 위 기억이 났습니다. 김만배가 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접촉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는 등 도움을 준 것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후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우영 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는 진술서를 수정했다. 윤석열 후보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진술은 김만배 씨의 주장 때문에 나온 것이다. 조우영과의 대질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수사팀이 조사할 때다. 조 씨가 거짓 진술을 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이야기는 허위라는 조 씨의 진술을 사실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는 모든 잘못을 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내 진술의 신뢰성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현재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달리 아직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 김만배 씨가 입을 열면 그분의 실체는 명확해진다. 일각에서는 곧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이 체포됐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6일 김만배 녹취가 공개됐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이 녹취에 윤석열 대통령과 커피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와 용역 계약 관계인 신양림 씨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가 사건 관련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해신 씨는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라고 한다. 두 사람이 이 대화를 한 시점은 2021년 9월 15일이다. 김만배 씨와 신양림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남 며칠 뒤 김만배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준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은 셈이다. 남욱 변호사 측 관계자는 녹취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것을 우려 남욱 변호사에게 유도신문을 한 것이라며 정말 사실을 알고 싶어 물어볼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녹음하기 전에 묻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김만배 씨가 자신의 말을 확인한 뒤 그래 그럼 됐다고 했다. 뭐가 됐다는 이야기인가, 자신의 공작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만들고 그 녹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욱 변호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왜 문 정부 검찰은 못 찾아냈을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2021년 9월 26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녹취 USB 한 개, 녹음기에 담긴 녹음 파일과 같은 파일, 저장과 녹취록, 녹음 파일 전체를 속기 6건을 제출했다. 당시 소위 친문재인 성향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는 별도로 석 기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작업해 녹취서를 만들었다. 이는 당연하다. 정영학 회계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녹취록을 작성했을 수 있어서다. 검찰은 자신들이 직접 듣고 작성한 녹취서를 재판 초창기 김만배, 남욱 등 피고인들에게 복사해줬다. 기자는 이 녹취서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이 두 자료에서는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게 20억 원,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명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신이 돈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열흘 가까이 밤을 새워가며 정영학 녹음 파일을 여러 번 자세히 들어본 결과 2021년 1월 24일부터 26일 녹취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진상이 20억 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한 것을 찾아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거나 실제 듣지 못했을 수 있는 내용을 윤석열 검찰은 들은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진상이 20억 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은 김만배 씨가 20억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양반 미쳤구만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만배 씨가 끝내 대선을 앞두고 현금화가 어렵다며 돈을 주지 않자 정 전 실장, 김용전 부원장과 의형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20억 원을 대신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2월쯤 유동규 씨가 나를 찾아와 경선자금 20억 원을 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김용전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말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 원 등 11억 원을 준비했다. 남욱 변호사는 11억 중 8억 4,700만 원을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총 4회에 걸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통해 김용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2011년 11월 2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2020년 3월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 사업 실질적 설계자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는 2020년 3월 24일에 된 것이었다. 그런데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이와 별개로 문재인 정권검찰이 녹음 파일을 듣고 만든 녹취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청와대 얘기 중략이라고만 적혀있다.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란 김만배 씨의 발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존대하는 인물은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이라고 한다. 특이한 존대법에 김만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님이라고 했다. 대선 기간 녹취록 내용이 대부분 공개되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의 이 발언이 알려졌다면 이 대표에게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최대 이슈는 그분의 정체였기 때문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